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회관살리기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내 99년 장기 리스 계약과 함께 27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세 체납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미납 재산세 납부 마감 날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동포사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당장 필요한 돈은 5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미납 재산세 30여만 달러와 올해 상반기 재산세, 시급한 회관 보수 비용 등 60여만 달러. 지난주부터 한인은행 3군데와 외국계 은행까지 총 4개 은행과 협의 중이지만 아직 분명한 대답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회관살리기위원회는 오늘부터 공식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역대 회장단과 34대 뉴욕 한인회 집행부가 솔선해서 1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5천 달러 기부를 약속한 김기철, 하용하 전 회장과 위원회 회장을 맡은 변종덕 회장이 1만 달러 등 전직 회장단에서 5만여 달러, 그리고 김민선 회장 1만 달러 등 34대 집행부도 5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뉴욕 이런 지역과 직능단체, 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 지상사의 도움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김기환 총영사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의를 먼저 보여야 한인들이 따라올 거 아니냐. 그래 이제 그런 계획을 했고 화요일 날 우리가 그 역대 회장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 그 회관 살리기 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해서 이제 제가 그 총영사를 김민선 회장하고 한번 만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한인 동포들의 소액 기부도 큰 기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위해 수표 계좌와 웹사이트를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든 기부 내역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또한 기부자들의 이름이 후대에 남겨지도록 하기 위해 회관 입구에 명패나 상징물들을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시는 올해부터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죠. 내년부터는 뉴저지주의 학생들도 설날 결석이 허용됩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은 지난 6일 설날을 포함해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등 100개 이상의 인종별 전통 문화나 종교적인 기념일을 결석이 가능한 날로 지정했습니다. 주 교육국에 따르면 2016-17학년도부터 학생들은 전통 문화나 종교적 기념일을 이유로 학교 출석을 못하게 될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명한 결석 사유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결석이 허용됩니다. 학교 측도 전통 문화나 종교적 기념일 때문에 결석한 학생이 시험을 못 보거나 과제 등을 제출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테너플라이 학군이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올해부터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복수국적법의 개정이 없는 한 국적 포기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마감한 국적이탈 접수 결과 2015년 4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모두 275명의 한인 2세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4%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자로 파악됐습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한국의 복수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 포기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러싱 일대의 스키밍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퀸즈 베이사이드 일원 대형 슈퍼마켓과 일반 업소에서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110일 경찰서가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관할 110일 경찰서에 따르면 베이사이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슈퍼마켓과 일반 가게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도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스키밍 장치는 은행 현금 인출기나 주유소 카드 결제기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슈퍼마켓 카드 결제기에서 스키밍 장치가 발견된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스키밍 장치는 대형 마트 계산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드 결제 단말기에 설치돼 업소 직원이나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는 동안 카드 마그네틱 라인에 들어있는 기본 정보가 고스란히 복제되고 사기범에게로 넘어갑니다. 경찰은 카드가 뻑뻑하게 잘 들어가지 않거나 투입구가 유난히 돌출돼 있는 경우, 투입구가 쉽게 분리되는 경우에는 스키밍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마그네틱 카드를 직접 회로 IC카드로 변경하고 카드 거래 내역을 수시로 점검할 것, 온라인 웹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아동들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주 일부 학군에서 불법 체류 아동들의 입학이 부당하게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타운 법대 산하 인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뉴욕주 롱아일랜드와 업스테이트 일부 학군에서 불체 아동들의 학교 등록 처리가 장기간 지연됐고 결국에는 등록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뉴욕주를 비롯해 플로리다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총 4개 주에서 이루어진 불체 아동들의 입학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4개 주에서 모두 불체 아동들의 학교 등록이 부당하게 거부된 사례가 있었고 대부분의 불체 아동들은 거주지 증명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학군의 입학 담당자들이 거주지 증명 규정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불체 아동들의 학교 등록을 거부하고 연방교육당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전국 모든 아동들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뉴욕주 리전트위원회가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학군들은 자녀 입학 신청자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체류 신분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 예산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대부분이 주 평균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7일 발표한 2014-15학년도 학군별 학생 1인당 배정된 교육 예산에 따르면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학군의 교육 예산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오니아와 잉그로드 클립스 등을 제외하고 버겐 카운티 내 한인 밀집 지역 학군의 학생당 교육 예산은 뉴저지주 평균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주 전체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은 평균 19,652달러로 전년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티넥 학군의 경우 2013-14학년도 학생당 교육 예산은 25,182달러였지만 다음 해 27,246달러로 8.2%나 증가했습니다. 교육 예산 규모 역시 주 전체 학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밖에 팰리시즈 팍 학군은 학생당 16,481달러로 전년 대비 4.9% 인상됐고 포트리 학군은 17,988달러에서 18,495달러로 2.8% 늘었습니다. 리츠필드와 테너플라이 학군은 각각 3.6%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레오니아 학군은 학생당 2393달러에서 19,323달러로 5.2% 감소했습니다. 해켄색 학군의 학생당 교육 예산 역시 전년 대비 1.9% 감소해 19,021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우정국 우편 요금이 10일부터 인하됐습니다. 우표값은 49센트에서 47센트로 내렸고 국제우편과 엽서 가격도 인하됐습니다. 우정국이 현재 49센트인 일반 우편 우표값을 47센트로 낮추는 등 일부 우편 요금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우편의 경우 무게가 1온스 추가될 때마다 부과되는 추가 요금도 현행 22센트에서 21센트로 낮춰집니다. 또 레터 사이즈의 국제 우편 요금도 현재 1달러 20센트에서 1달러 15센트로 인하되고 우편 엽서도 35센트에서 34센트로 조정됩니다.
이번 우편요금 인하는 연방우편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1월부터 시행돼 온 우편요금 인상안의 2년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연방우편규제위원회는 당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우정국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인 인상 조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정국은 그동안 우표값을 다시 내릴 경우 적자가 가중될 것이라며 연방의회에 연방우편규제위원회의 인상안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인상을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정국은 이번 우편요금 인하로 앞으로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 일대에 라임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라임병 균을 가진 진드기에 물린 후 빠른 치료가 없으면 심한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데요.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올해만 뉴욕주 중부 지역과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라임병을 전파하는 검은다리 사슴 진드기가 발견된 사례가 총 89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진드기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임병은 병원균에 감염된 진드기를 통해 박테리아성 세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첫 증상은 피부 발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발진은 한 달 안에 동전 크기만큼 커지거나 전체로 퍼지기도 하고 두통이나 피로, 오한과 열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추신경계나 심장, 혈관계 등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안면마비, 뇌막염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발견 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만큼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핀셋으로 진드기를 제거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라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숲이나 사슴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긴 소매와 긴 바지, 양말을 착용하고 얼굴이나 몸에 벌레약을 뿌리거나 외출 후 반드시 샤워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은 남녀 급여 평등의 날이었습니다. 남녀 급여 평등의 날은 매년 바뀌는데 올해 이날이 4월 12일이라는 뜻은 남성들이 지난 한 해 받은 급여와 같은 돈을 받으려면 여성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대선에서도 이 남녀 급여 평등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급여 평등의 날이 3월, 2월, 1월 계속 앞당겨지길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